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저냥 살만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중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의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도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예뻤겠다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에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들기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서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집이 좁고 에어컨도 없어 덥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다고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며 제 팔뚝을 치고는 했어요.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반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먼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이라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여자친구는 본가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거나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은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네,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뜨거운 물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듯 들렸어요. 저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알아? 왜 이리 짓궂어? 아줌마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건지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줌마가 싫지는 않았어요. 연륜 있는 아줌마는 어린 여자친구와는 다르게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즐기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쉽고 빠르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혹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인내도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며 영상 알림도 해놓고 업로드되면 꼭 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영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보고 연락드려요. 저 정말 기성님 팬인데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주시고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많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는데 기성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수영씨, 연락 줘서 고마워.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쩌다 걱정하고요. 그럼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볼게요. 정말 바로 내일 만나게 되더니 떨려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내일 못 입고 나갈지 약속을 믿어요. 이번에 이것저것 해봤어요. 너무 신경 쓴 듯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하면서 좀 자신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다음날 시간을 맞추고 수영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이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와인 괜찮아요? 네, 와인 좋아해요.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수영이도 말 편하게 해. 그럼 그럴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도움이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댓글도 남기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수영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 다행이다. 너무 예뻐서 혹시 남자친구 있을까 봐 걱정했거든. 나는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연락하긴 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안 받아봤는데 오빠는 계속해서 자기 맞춤있다고 표현하겠어요.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을 나를 좋아해주니 제가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외로운 소리 한잔 더 하러 갈래? 오빠네 집에 도착을 했고 오빠는 술과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술가 좀 맵긴 한데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좀 세긴 하다. 근데 오늘은 저거 진짜 맛있어. 수영이는 멘트 느끼는 거야. 진짜 오빠가 너희도 되게 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수영이랑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초반 몇 번은 거의 매일 만나다가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쁜가 생각을 했고 저도 오빠가 홍보를 해준 덕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바쁘게 영상을 올리고 SNS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덕분이라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택시 태워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가 떠났고 저는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오빠! 수영아 왔어? 방금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 봤어? 그냥 아는 애야. 작업하는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게 뭐길래?